미나상 konnichiwa.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일본어 강사 이선옥입니다.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아마도 처음으로 겪는 시험 준비이실 텐데요. 그 떨리는 시험 준비를 위해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 화이팅! 외쳐드리도록 할게요. 문제풀이에 앞서서 우선 일본어 능력 시험, 즉 JLPT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시험은 우선 일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능력평가 시험입니다. 일본 국제교류기금, 일본 국제교육지원협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언어 자격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에 2번밖에 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시기는 1년에 2번, 7월 첫 번째 일요일과 12월 첫 번째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급수를 잘 파악하고 그리고 교재를 선정해서 좀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 어휘를 외우고 문법을 정리하는 그런 플랜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레벨은 총 5개로 나뉘게 됩니다. N5부터 시작해서 최고 레벨인 N1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해당 시험은 3개의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언어 지식, 두 번째는 독해, 세 번째는 청해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언어 지식은 다시 2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문자 어휘를 물어보고 또 하나는 문법 지식을 물어보게 됩니다. 언어 지식도 2개의 유형으로 나뉘기 때문에 역시 그 유형을 잘 파악하고 그 유형에 맞는 학습법을 빨리 찾아 공부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문제 해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서대로 문자 어휘 파트가 되겠습니다. 문자 어휘 파트는 다시 4가지 영역, 즉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한자 읽기, 두 번째는 한자 표기, 세 번째는 문맥 규정, 네 번째는 유의어, 즉 교체할 수 있는 비슷한 의미를 찾아내는 유형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1번 문항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문자어휘의 한자 읽기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제시된 단어는 지난주를 의미하는 단어이죠. 일단 문장부터 읽어보도록 할까요? 先週デパートに買い物に行きました. 지난주에 백화점에 쇼핑하러 갔습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바로 지난주를 히라가나로 옳게 쓰고 읽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현재 같은 경우는 바로 한자의 음독을 물어보게 되는데요. 음독은 중국어의 한자 발음이 일본과 한국에 정착되면서 생겨난 발음이기 때문에 한국어와 일본어의 발음이 굉장히 비슷할 때가 많죠. 여기에 바로 함정이 있습니다. 한국식 발음으로 여러분들이 대충 외우다 보니 2가지 초점에서 자주 실수를 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장음, 두 번째는 땡땡, 즉 탁점의 유무에서 자주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현재 지난주라고 제시되어 있는 한자에는 바로 장음이 숨어 있는데요. 정답은 2번이었었죠. 따라서 읽어볼까요? 센슈, 센슈. 이렇게 뒷부분에 센슈라고 총 4박자로 읽어야 하는 단어가 됩니다. 한자에는 장음으로 발음되는 한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께 팁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주라는 한자가 장음으로 읽히기 때문에 따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어 발음과 비교해 보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어의 이응 받침으로 끝나는 한자들은 대부분 장음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가령 공항 같은 경우도 구고라고 모두
두 글자 모두 장음이 됩니다. 혹은 공원이란 단어도 외우셨죠? 맞습니다. 고엔이라고 해서 공이라는 한자에 장음을 두시면 좋아요. 두 번째 팁, 이응 받침뿐만 아니라 비읍 받침의 한자도 장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수업이라는 단어를 외우셨을 텐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주교? 주교. 어떤 거지? 장음이 어떻게 붙었었더라? 라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수업에서 업이라는 한자를 장음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발음은 주교, 주교 뒷부분에 장음을 넣으시면 되겠죠. 두 번째, 입학이라는 단어도 N5 단어인데요. 입이라는 한자를 장음하시면 됩니다. 뉴가크, 뉴가크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한자 읽기 문항에서는 반드시 장음, 그리고 탁점의 유무를 자주 묻는다 라는 초점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단어를 정리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2번은 바로 한자 표기가 되겠습니다. 2번, 교실에 가이테 쿠다사이, 교실에서 써주세요 라는 문장인데요. 이때 제시되고 있는 한자는 글 서자가 되겠죠. 아마 도서관, 토쇼칸이라는 단어에서 자주 보셨을 텐데 지금은 음독이 아닌 훈독, 즉 글씨를 쓰다라는 동사의 훈독을 알아맞추셔야 돼요. 훈독이란 원래 일본어에 있던 어휘를 한자를 빌려서 표현했을 때 어떤 한자에 어울리는지 라는 개념으로 차용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본어의 순수한 어휘, 카쿠, 쓰다라는 동사, 카쿠 동사를 미리 외워두셨어야 합니다. 카쿠 1그룹 동사죠. 음편형의 문법형 가이테라고 쓰여져 있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숫자가 보이고 있는데요. 문장의 해석은 계란을 3개 집어주세요 라는 뜻이죠. 타마고 미츠 토떼 쿠다사이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숫자는 뒤에 여러 가지 조수사, 즉 수를 세는 단위와 붙어서 많은 물건들을 셀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발음을 먼저 외우셨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1, 2, 3, 4 혹은 4, 5, 6, 7 혹은 7, 8, 9 혹은 9, 10가 바로 숫자의 음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라는 순수 한국어의 숫자 발음이 있는 것처럼 일본어에도 마찬가지로 훈독 발음이 존재하죠.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히토츠, 후타츠, 미츠, 요츠, 이츠츠, 무츠, 나나츠, 야츠, 코코노츠, 도. 이때 10개라는 숫자에는 스가 붙지 않는다는 것 반드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죠. 숫자 뒤에 츠라는 스펠링을 보시고 음독이 아닌 훈독으로 읽어야 하는구나. 즉 3개라는 발음을 기억해내셔야 해요. 따라서 정답은 미츠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숫자에도 음독과 훈독이 있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유형으로 표기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첫 번째 문장 읽어보도록 할까요? 샤워を浴びました. 샤워를 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이때 샤워는 외국어 외래어죠.
따라서 가타카나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정답은 1번인데요. 자, 이때 카타카나를 시험 문제로 내는 그렇죠. 출제 의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비슷한 글자를 혼동하게 하는 그런 유형이 출제가 됩니다. 지금 같은 샤와라는 단어에서는 바로 시라는 글자와 스라는 글자가 비슷하게 생겼다는 점을 함정으로 들고 있어요. 시라는 글자는 점선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히라가나의 시가 완성되고요. 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선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그렇죠. 히라가나의 츠가 완성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헷갈리는 단어가 글자가 또 있죠. 바로 와라는 글자인데요. 네, 바로 와라는 글자가 가타카나의 우라는 글자랑 헷갈리기 때문에 바로 2번과 4번에서 그 함정을 제시하고 있네요. 우, 와, 이 두 글자와 닮아 있는 글자가 한 개 더 있는데요. 바로 후, 하히, 후해, 호의 후라는 글자도 있으니 이 세 가지를 비교하시면서 외워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가타카나를 외우다 보면 헷갈리는, 즉 비슷하게 생긴 디자인이 여러 글자 보이는데요. 좀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바로 소와 이라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소라는 글자는 점을 찍고 위에서 내려오는 획을 긋고 있고요. 반면에 이라는 글자는 점을 찍고 밑에서 올라가는 획을 긋고 있으니 이것도 반드시 주의해 주세요. 또 있습니다. 히라가나에서는 누 그리고 메라는 글자도 굉장히 헷갈렸는데요. 가타카나에서도 역시 그 디자인이 비슷하게 생겼죠. 반드시 체크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쿠, 케, 타. 세 글자입니다. 쿠, 케, 타. 모두 획이 옆으로 흘러가는 구부러져 있는 획을 만들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글자도 여러 번 쓰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표기의 두 번째 유형으로서는 바로 히라가나로 제시된 어휘를 한자로 표기할 수 있는지, 이때 한자가 어떤 한자인지를 알아맞추는 유형이 됩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서는 두 가지 능력이 조금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선택지에 있는 한자들을 보고 먼저 이 단어들, 이 한자들의 의미를 파악해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장 해석력도 중요한데요. 자, 일단 1번부터 4번까지의 한자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1번은 집, 댁 혹은 택자가 됩니다. 택배할 때의 한자인데요. 두 번째는 대나무를 나타내는 대나무 죽자가 되겠죠. 세 번째는 자동차를 나타내는 차가 되고요. 네 번째는 약을 나타내는 약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장 해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아타라시 쿠르마오 가이마시다. 새 자동차를 샀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여기에서 2번과 4번은 어색하다라는 판단을 내리셨죠. 따라서 새해 집을 샀습니다. 라는 1번이 옳은지, 새해 자동차를 샀습니다. 라는 3번이 옳은지는 바로 평소 여러분들이 한자 어휘 암기력에 달려 있겠습니다. 따라서 문장 해석만으로도 2번과 4번이 정답에서 멀어진다. 즉 정답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라는 이러한 노하우를 기억하시면서 평소에 히라가나 어휘들도 그 의미를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표기에서의 세 번째 유형인데요. 첫 번째 3번 문장 읽어보도록 할까요? 고히와 생엔 데스. 커피는 1000엔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숫자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엔 당연히 단위, 세는 단위,
즉 조수사가 나올 텐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커피라는 단어가 주어져 있고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을 말하게 되겠죠. 일본어의 가격을 세는 단위는 엔, 그리고 엔은 원이라는 한자를 쓰게 됩니다. 자, 이때 1번부터 4번까지 제시된 한자를 유심히 보시면 네, 바로 비슷한 한자를 제시하게 되는데요. 그 함정이 바로 2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하지만 4번의 원자와 비슷하게 생긴 2번의 쓸 용, 용자를 제시함으로써 여러분들께 조금 헷갈리는 선택지를 함정으로 제시한 문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 어휘를 외우실 때는 한자를 눈여겨봐 두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번 써보고 어떤 획 혹은 어떤 부수가 다른지도 비교해 두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장 자주 출제되는 몇 개의 한자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인, 두 번째는 들입자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쉬다, 야스무 동사의 쉴 휴자, 그리고 몸을 나타내는 가라다, 몸체자가 그렇습니다. 서술어에도 있는데요. 네, 바로 줍다, 집다, 가지다 라는 뜻을 가진 모츠 동사의 가질 지자가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가지거나 줄 때 혹은 잡을 때는 손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왼쪽에는 손수변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다리다 라는 동사 마츠 동사의 기다릴 대자가 그렇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죠. 겹쳐져서 줄을 서 있는 모습을 연상하실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즉 사람 인변이 아닌 두 사람 인변이 왼쪽에 부스로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마츠 동사도 왼쪽에 있는 부스를 힌트로 두 한자를 비교하시면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어휘의 세 번째 유형으로선 바로 문맥 규정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문장이 자연스럽게 완성될 수 있도록 빈칸에 알맞은 단어 혹은 알맞은 문법 형태를 넣는 것이 바로 문항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림이 제시되고 있죠. 상자 안에 과일이 5개가 들어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단어는 상자일지 혹은 과일 이름일지 혹은 5개라는 단어일지를 궁금해하면서 제시 문항, 문장 읽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고니 링고가 아리마스라고 나와 있네요. 네, 바로 학고니라고 해서 상자라는 단어는 주어졌네요. 링고가 역시 사과가 라고 해서 과일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빈칸은 바로 개수를 의미하는데요. 그림에서는 5개의 과일이 보이고 있으므로 5개를 의미하는 어휘 2번의 이츠즈를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개수를 세는 조수사, 우리 순수한 일본어의 발음 훈독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히토츠, 후타츠, 미츠, 요츠, 이츠츠, 무츠, 나나츠, 야츠, 코코노츠, 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10개에는 츠가 붙지 않는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맥 규정의 두 번째, 2번 문항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문항에서는 역시 문장의 해석 능력도 중요한데요. 일단 선택지의 단어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케이크이네요. 두 번째, 데파토, 백화점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텔레비전이고요. 네 번째, 아메리카,
미국이라는 국적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다면 제시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이시 오 타베마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오이시 하면 맛있다 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역시 수식을 받을 괄호 안의 명사는 음식 이름이 적합하겠습니다. 따라서 문장을 끝까지 읽지 않아도 1번의 케이키가 정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셨을 거예요. 문장 끝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다베마시다, 먹었습니다 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오이시라는 형용사를 몰라도 다베마시다로 정답을 고를 수도, 혹은 다베마시다 라는 동사를 몰라도 앞에 수식하고 있는 오이시라는 형용사로 1번, 즉 음식 이름이 정답이다 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자 위의 네 번째 유형인 유의어인데요. 유의어란 그렇죠. 같은 의미의 문장을 고르거나 혹은 가장 흡사한 의미를 가지는 문장을 골라내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제시문 문장부터 읽어봐야겠네요. このカバンは高くありません. 이 가방은 高くありません. 즉 가까이라는 형용사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높다라는 뜻도 있지만 비싸다라는 두 번째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비싸다라는 형용사가 쿠 아리마생,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부정형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비싸지 않다라는 것은 가격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그리고 가격과 관련된 문장을 골라내시면 되겠죠. 1번 문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このカバンは有名です. 이 가방은 유명합니다. 가격과 관련 없는 문장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2번 このカバンは安いです. 이 가방은 쌉니다. 네, 가격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게다가 비싸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싸다라는 형용사로 설명하고 있으니 2번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3번 このカバンはおいしいです. 이 가방은 맛있습니다 라고 해서 맛과 관련된 어휘가 들어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4번 このカバンは元気です. 이 가방은 건강합니다 인데요. 건강하다는 보통 의사소통에서 안부를 물어보거나 사람의 신체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역시 여기선 정답이 될 수 없겠네요. 유의어 문항을 대비할 수 있는 대응 자세,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까요? 평소에 어휘를 외울 때는 하나의 어휘의 하나의 뜻, 단편적인 의미만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어휘와는 정반대의 어휘는 뭐가 있을까를 늘 항상 세트로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혹은 내가 이 어휘를 외웠는데 이 어휘를 좀 더 다양하게 혹은 좀 더 자세하게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어휘는 뭐가 있을까? 즉, 유의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에 하나의 어휘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반대 어휘를 세트로 외우거나 혹은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세트로 외우는 세트로 단어를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런 습관은 지금처럼 유의어 문항을 푸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청해 문제를 풀 때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습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유의어 두 번째 문항 살펴보도록 할까요? 昨日は月曜日でした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昨日, 즉 어제, 날짜를 나타내는 어제라는 단어인데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날짜 관련 어휘들을 빨리 연상해내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어제는 昨日, 오늘은 今日, 내일은 明日. 네, 가장 기본이 되는 날짜 관련 어휘.
이와 더불어 작년, 올해, 내년,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 등등을 역시 세트로 기억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제라는 단어가 제시됐기 때문에 문장 끝에 시제도 되시다, 되시다, 이었습니다 라는 과거 시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요일 단어인데요. 개지요비, 뭐였을까요? 그렇죠. 월요일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시점에서 요일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같이 발음해 보도록 할까요? 개지요비, 가요비, 수요비, 목요비, 김요비, 토요비, 일요비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제시문을 보면 모두 주어가 교, 오늘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월요일, 오늘은 화요일이 되겠죠. 따라서 화요일이라는 가요비라고 설명하고 있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일에서 주의해야 할 요일 두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요일입니다. 두 번째는 토요일인데요.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음독 한자의 경우 한국어와 매우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식 발음으로 대충 읽고 외워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아요. 따라서 수요비를 시요비라고 넘어간다던가 노요비 탁점이 있죠. 이것을 토요비라고 잘못 읽고 넘어가고 그래서 한자의 음독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에서 자주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 두 요일을 다시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문법 관련 문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형식 판단, 두 번째는 문장의 구성, 세 번째는 글의 구성이라는 전체적인 글의 파악을 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항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형식 판단의 문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 판단에서 자주 출제되는 것은 바로 조사의 쓰임인데요. 하나의 조서당 여러 가지 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해 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차근차근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교 야오야데 링고 가이마시다. 오늘 채소 가게, 즉 야채 가게에서 과일을 샀습니다. 사과를 샀습니다. 라고 문장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괄호가 들어있는 문장을 살펴봅니다. 이츠츠 300엔 내시다. 5개 300엔이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네, 바로 뒤에 있는 300엔은 5개를 총 합산한 결과가 될 텐데요. 일단 정답은 3번의 대라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대라는 조사의 용법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대라는 조사는 크게 5가지 용법이 있지만 M5에서 물어보는 4가지 용법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장소 범위를 지정하는 용법으로서 한국어로는 어디에서 라고 해석되는 용법이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줄에 야오야대가 바로 이 장소 범위를 나타내는 장소의 대 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합산의 대로서 한국어 해석으로는 총 뭐뭐 해서, 총 5개 해서, 총 3개 해서 얼마입니까? 등등 모든 것들을 토탈의 개념으로 합산해버리는 그런 용법이 두 번째 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원인 혹은 이유를 설명하는 대로서 한국어 해석으로는
무엇 무엇으로, 무엇 무엇으로 인해서 라고 해석하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면 카제데 개세게 시마시다. 감기로 결석했습니다 라는 문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단과 재료를 나타냅니다. 포크데 타베마시다. 포크로 먹었습니다. 바스데 이키마스. 버스로 갈 겁니다. 라는 문장에서 살펴볼 수 있듯 교통수단, 지불수단, 언어수단 등등 이것이 수단이라고 판단된다면 무엇무엇으로 라는 용법으로 대라는 조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은 기준점을 나타내는 대가 있는데요. 어떤 행동이 시작하거나 어떤 행동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한국어로 예를 들면 저희 가게는 6시로 영업을 종료합니다. 조식은 7시부터로 시작됩니다. 에서 무엇무엇으로 라고 해석이 되는 대용법이 있으니 앞으로 N4부터 N1을 준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형식 판단의 두 번째 문항 살펴보도록 할까요? 역시 조사의 쓰임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문장은 다나카 씨와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라는 문장이 제시되고 있어요. 우선 정답은 3번에 있는 토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토라는 조사의 용법도 준비해 봐야겠죠. 첫 번째, 열거, 동반을 나타내는 용법이 되겠습니다. 어제 마트에서 계란이랑 우유랑 식빵을 샀습니다 라고 할 때 다마고또, 규뉴또 라고 해서 무언가를 열거하는 용법도 되지만 누구랑 함께 동반을 나타내는 누구누구와 누구누구와 라는 용법에 토 용법이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용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이 요리는 삼계탕이라고 합니다. 고노 료리와 삼계탕도 이마스. 바로 이 문장에서 또는 삼계탕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죠. 따라서 한국어에 뭐뭐라고 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아요. 세 번째는 N5에서 별로 물어보고 있지는 않지만 다음 단계 N4, N3에서 자주 출제되는 용법이니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바로 필연 용법이라고 합니다. 1에다 2를 더하면 3이 된다 라는 이런 필연적인 결과를 설명하는 용법으로서 뭐뭐 하면 이라고 해석이 되는 용법도 있으니 앞으로의 레벨을 위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형식 판단 세 번째 문항도 계속해서 조사의 용법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다나카 씨는 라면 좋아하시는군요 라고 묻고 있어요. 이때 정답은 2개, 중복 정답이 됩니다. 첫 번째 1번을 넣게 된다면 다나카 씨는 라면을 좋아하시는군요 라는 문장이 되고요. 2번에 뭐를 넣게 된다면 다나카 씨는 라면도 좋아하시는군요 라는 문장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현재 3번의 문항은 1번 그리고 2번 모두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가라는 조사와 뭐라는 조사에 대해서도 조사해 봐야겠죠. 자, 일단 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격 조사로서 한국어로는 이, 가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적격 조사로서 한국어로는 을, 를 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때 선생님, 목적격 조사는 4번에 있는 오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물론 맞습니다. 일본어의 목적격 조사 을, 를은 기본적으로 오를 사용하지만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형용사가 목적어를 가질 때는 반드시 오를 사용하지 않고 가를 사용하셔야지 되겠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형용사를 예로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무엇 무엇을 좋아하다,
가 스키다. 무엇을 싫어하다. 가 기라이다. 무엇을 잘한다. 가 조지다. 무엇을 못한다. 가 해따다. 무엇을 갖고 싶다. 가 호시. 적어도 이 5개의 형용사는 앞에 목적어를 가질 경우 반드시 가라는 조사를 사용한다 라는 것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는 3번째 용법도 가지는데요. 바로 역접이라는 용법입니다. 문장의 흐름을 정반대로 뒤집어서 흘러가게 하는, 한국어로는 그렇습니다만 정도로 해석이 되는 용법이죠. 가령 스시와 오이시 데스가 다카이 데스. 그렇죠. 초밥은 맛있습니다 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습니다만 비쌉니다 라는 부정적인 내용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역접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용법을 가지는 것이 바로 3번째 용법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지금부터는 모 조사에 대한 설명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크게 2가지 용법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추가, 첨가의 용법입니다. 지금처럼 다나카さん와 라멘 모 스키 데스 네. 다나카 씨는 라면도 좋아하시는군요. 네, 좋아하는 음식에 라면도 라고 해서 추가, 첨가시켜주는 그런 보조사로 쓰이게 됩니다. 2번째는 과장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2시간모 맞지 마시다. 2시간도 기다렸습니다가 아니라 2시간이나 기다렸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즉, 기다린 2시간을 매우 긴 시간이었다 라고 과장하고 강조하는 용법이 되겠죠. 형식 판단 4번째입니다. 4번째는 맨 마지막 서술부에 괄호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지치와 운転手그리고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운転手, 운전기사라는 단어이고 성격은 명사, 품사죠. 명사를 맨 마지막 서술부에 위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입니다 라는 표현은 바로 this 였었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인데요. 이때 this는 명사뿐만 아니라 이 형용사 그리고 나 형용사도 서술부에 위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므로 반드시 같이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this와 매우 비슷해 보이는 마스에 대한 설명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마스는 오로지 동사에만 붙어서 동사의 공소형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현재 4번에서는 정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한 가지 더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3번의 마시다 라는 표현은 이번의 마스의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라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옳습니다. 다음으로는 형식 판단의 5번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래 그리고 조사가 들어갈 수 있는 괄호가 있고요. 스시데스라고 말하고 있네요. 네, 이것은 스시입니다. 초밥입니다 라는 문장을 완성하시면 돼요. 정답은 3번이 되는데요. 3번의 와라는 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조사로서 문장의 주체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초밥입니다 라는 본질, 이 본질은 누구는 이라고 해서 초밥의 본질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주체자를 지정할 수 있어요. 한국어로는 는 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죠. 2번째는 단정을 나타낼 수 있는 보조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해석은 똑같이 는인데요. 바로 이런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라멘와 스키데스. 어떨까요? 라면은 좋아합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제가 국수 요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단 라면만큼은 좋아합니다 라고 해서
라면을 단정시켜서 말할 수 있는 표현으로도 쓰일 수 있으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형식 판단 6번 문항 살펴보도록 할까요? 점점 대화 형식의 문항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대화 형식에서의 괄호는 바로 두 사람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의사소통의 멘트를 고른다 라는 제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차근차근 읽어봐야겠죠. 첫 번째 혼다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상황은 전화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 혼다 데스. 네, 혼다입니다. 라고 전화를 받고 있네요. 전화를 건 기다야마 씨의 대화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 기다야마 하나코 데스. 스미마셍. 그리고 멘트가 주어지게 되겠죠. 했더니 혼다 씨가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하이, 하이라는 오케이의 멘트입니다. 즉 상대방의 부탁이나 어떠한 내용을 오케이, 수락하는 그런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문장도 읽어보도록 할까요? 조또마떼 쿠다사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멘트로서 잠시만 기다리면 위에 있었던 기다야마 씨의 어떠한 바람 혹은 부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탁의 멘트가 들어가겠구나 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선택지에서 골라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히로코상 오 오네가이시마스.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히로코 씨를 부탁합니다. 즉, 히로코 씨 좀 바꿔주세요 라는 상황의 멘트가 되겠죠. 때문에 네, 오케이의 사인을 주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니 바꿔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석될 수 있는 바로 1번 문항이 괄호 안에 적합하다 라고 판단되어집니다. 2번, 3번, 4번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히로코상 오 쿠다사이. 히로코 씨를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저 2번 문장 자체만으로도 옳지 못합니다. 3번, 히로코상 또 하나시마스까? 히로코 씨와 이야기합니까? 라는 단순 질문은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대답을 얻어낼 수 없겠죠. 마지막 4번, 히로코상 또 하나시마세니까? 히로코 씨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청유, 권유하고 있는데요. 바로 마세인까? 마세인까? 라는 표현은 같이 하지 않을래요? 라는 권유, 청유를 나타내기 때문에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대답을 도래해낼 수 없는 그런 멘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여기까지는 형식 판단을 위한 문항들이었는데요. 문법의 두 번째 유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문장의 구성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문형인데요. 네, 빈칸이 4개 주어져 있고 그리고 제시된 단어들을 재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제시된 문장을 먼저 읽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의 어휘들을 먼저 해석해보고 그리고 파악해보는 것이 시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는 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번부터 4번까지의 제시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1번, no. 네, 보통 소유격 조사로 사용되거나 혹은 명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사용되는 조사죠. 두 번째 2번, to라는 조사입니다. 네, 인용하거나 혹은 누구와 함께 라는 동반을 나타내기도 하죠. 3번 고도모라는 명사는 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4번은 이쇼니 함께라는 부사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의 단어를 봤을 때 짝 맞추기를 할 수 있는 번호가 있는데요. 바로 2번과 4번입니다. 누구누구와 함께, 또 이쇼니, 또 이쇼니 라고 해서 세트를 구성할 수 있고요. 이때 누구와 함께 라고 해서 아이라는 뜻을 가진 3번을 앞에 두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도모 또 이쇼니, 고도모 또 이쇼니, 아이와 함께
라고 하나의 커다란 구를 만들 수 있겠죠. 이제 남아있는 노, 1번의 노는 어디에 위치하면 좋은지 숙제를 안고 제시문으로 올라가시면 좋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私、日曜日に、나 일요일에兄の子供と一緒に出かけました. 네, 바로 노라는 조사는 아니, 형, 오빠라는 뜻을 가진 명사 다음에 위치하여서 형의 아이, 오빠의 아이, 즉 조카와 함께 외출했습니다 라는 문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문장 구성 2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선택지의 어휘를 먼저 살펴본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도코, 어디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죠. 2번 아리마스, 있습니다. 존재 표현이고요. 특히 서술부이기 때문에 문장 끝부분에 오겠구나 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따라서 살펴서 위에 올라가 봤더니 아리마스까? 그렇죠. 까? 라는 의문문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것도 힌트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3번 와. 그렇죠. 조사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와라고 발음하고 는 이라고 해석이 되겠고요. 4번에 니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네, 자, 니는 보통 어떠한 시간을 지정해서 말할 수도 있지만 장소를 지정해서 어디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우리 2번에 아리마스카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있습니까? 있습니다는 바로 앞에 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장소를 지정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따라서 아리마스 앞에는 니라는 조사를 붙일 수 있게 됩니다. 니 아리마스카. 이때 니 앞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장소명사들이 오겠죠. 장소와 관련된 어휘는 바로 1번이었습니다. 따라서 도코니 아리마스까? 도코니 아리마스까?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문장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와라는 조사가 어느 위치로 가면 좋을지를 숙제로 남기면서 위에 문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스미마센, 쿠다모노와 도코니 아리마스까? 그렇죠. 과일이라는 명사 뒤에 곧장 와를 넣어서 과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문장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고치라 데스 라고 이쪽입니다. 점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는 바로 4번의 니라는 조사였습니다. 역시 문장의 구성, 계속해서 제가 좋아하는 퍼즐 맞추기와 같은 문형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역시 선택지의 단어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뱅교, 공부라는 단어죠. 2번에 노, 소유를 나타내거나 명사 수식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3번 니혼고, 그렇죠. 교과목 중에 일본어가 등장했어요. 4번에 을이라는 목적격 명사죠. 자, 선택지의 단어들로 먼저 퍼즐 맞추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공부를 수식해 줄 수 있는 것은 과목명이 됩니다. 네, 수학 공부, 혹은 미술 공부, 혹은 일본어 공부라고 수식할 수 있겠죠. 따라서 그 사이에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노를 넣어서 순서대로 3, 2, 1 니혼고 노 벤교 라는 커다란 명사구를 만들 수 있네요. 그럼 4번에 있는 목적격 조사 5는 어디에 놓으면 좋을지를 숙제로 생각하면서 위에 있는 문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나카상와 다나카 씨는요, 해야 돼. 방에서 니혼고노 벤교 시테이마스.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만들었던 커다란 일본어 공부라는 명사구 바로 뒤에, 즉 빈칸에서는 맨 마지막 칸에 오를 넣어서 목적어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방에서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됐네요. 따라서 표시된 빈칸에는 바로 1번의 뱅교라는 단어가 정답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글의 구성이라는 타이틀로 문법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글의 구성, 어떤 유형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치 독해처럼 보이는 긴 글이 제시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독해 문제 아니야? 라고 당황하셨을 텐데요. 실은 우리가 추후에 살펴볼 독해 문항은 긴 글을 읽고 글쓴이의 주제 혹은 말하고 싶은 내용 혹은 어떠한 요점 정리들의 파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법에서 제시되는 글의 유형은 각각의 문장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그 구성적인 요소들, 즉 문법적인 혹은 접속사적인 요소들에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아요. 따라서 반드시 질문 먼저 읽고 내 질문에 합당한 어떠한 문장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너무 긴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전체적인 줄거리만 파악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 나가시는 것이 시간 절약에 매우 유용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日本で勉強している学生が好きな店の文章を書いてクラスのみんなの前で読みました라고 나와 있네요.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좋아하는 가게의 문장을 쓰고 클래스의 모두의 앞에서 읽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켄상 노 문쇼, 켄 씨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할까요? 1번, 私は寿司が好きです. 나는 초밥을 좋아합니다. 日本にはたくさん寿司屋がありますね. 일본에는 많이 초밥집이 있죠. 私の国には寿司屋がありませんから. 나의 나라에는 초밥집이 없기 때문에 今とても嬉しいです. 지금 굉장히 즐겁습니다. 라는 행복한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포인트가 되는 니혼니 그리고 블랭크, 즉 괄호가 쳐져 있는데요.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이어나오는지 살펴봐야겠죠. 이로이로나 미세데 타베마시다. 다양한 가게에서 먹었습니다.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다양한 가게에서 먹었다라는 사실은 일본에 오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행동이 되겠죠. 따라서 일본에 온 다음에, 일본에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다양한 가게에 갔었어요, 먹었었어요 라는 문장이 흘러나오면 좋습니다. 따라서 일본에 왔다라는 사실이 우선적인 행동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선택지를 고르시면 되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행동 순서 표현, 때까라, 무언가를 하고 나서 라는 구문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때까라 라는 구문을 알고 계시다면 단번에 4번 정답을 고르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이때 1번과 2번은 애초부터 정답에서 제외된다는 사실. 왜냐고요? 지금 일본에 와서 일어난 일들을 일본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가다라는 동사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다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 3번과 4번 중에 무언가를 하고 나서라는 행동 순서 구문 때까라가 쓰여져 있는 4번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구루까라라고 적혀져 있는 3번은 오기 때문에 라는 이유 설명으로만 해석이 되므로 역시 정답이 될 수 없겠죠. 계속해서 문장 살펴보도록 할까요? 学校の前の店は 학교 앞의 가게는 安くて美味しいです. 싸고 맛있습니다. 寿司が好きな人は 초밥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고 나머지 문장 一緒に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우리 보통 함께 같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같이 하지 않을래요? 우리 같이 갑시다 라는 바로 권유, 청유 표현이 따라 나오기 마련이죠. 그렇죠. 의사소통에서 누군가에게 뭐뭐 하지 않을래요? 라고 권유할 때는 이렇게 부정을 섞어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마세인가? 마세인가? 라는 말투가 적혀져 있는 그런 제시문을 골라내시면 됩니다. 1번부터 4번 중에 바로 그 뭐뭐 하지 않을래요? 라는 표현 마세인가가 쓰여져 있는 문항은 바로 2번과 4번 지문인데요. 정답은 2번 이키마세인가? 이키마세인가? 가지 않을래요? 가 정답이 됩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이때 이마세인가? 즉 태이루 무언가를 하고 있다, 무언가가 되어 있다라는 진행 상태 구문이 불필요하게 쓰여 있기 때문에 해석 면에서도 혹은 앞으로 하지 않을래요 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그런 형식 면에서도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2번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는 것입니다. 문장이 하나 더 제시되고 있네요. 이번에는 민지상노 분쇼 민지 씨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私は駅の近くの本屋が好きです. 나는 역 근처의 책방을 좋아합니다. 駅の近くの本屋 그리고 大きいお店です. 큰 가게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네, 그 사이에 괄호가 있는데요. 힌트는 바로 괄호 뒷문장 오키 오미세 데스 큰 가게입니다 라는 실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체의 주인공, 즉 주체자를 지정해 줄 수 있는 바로 주격 보조사 은는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은는이라는 주체를 나타내주는 주격 보조사 4번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와라는 조사를 넣고 해당 문장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에키노 치카쿠노 홍야와 오기 오미세 데스. 계속해서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코쿠노 홍모 우떼이마스. 외국의 책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 이어지죠. 와타시노 쿠니노모 그리고 블랭크 괄호가 쳐져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문제를 푸는 힌트는 바로 괄호 앞에 있는 모, 첨가 추가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첨가 추가란 이야기는 나도 역시 이것도 역시 같다라는 의미인데요. 즉 뒤에 나오는 서술어는 바로 앞에 있는 서술어, 앞에 있는 문장의 서술어와 같은 내용을 갖는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렇다면 앞에 있는 문장을 다시 살펴보도록 할까요? 외국의 책도 우떼이마스. 팔고 있습니다. 즉, 그 서점에서는 팔고 있는 외국 서적을 볼 수 있겠죠. 외국 서적은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것도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바로 3번 아리마스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1번의 이마스도 있습니다. 라는 존재 표현이지만 여기에서 정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사람과 동물이 있습니다의 존재 표현이었죠.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사람과 동물, 즉 능동체가 있을 때는 이마스, 그 외에 물건, 사물, 관념적인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아리마스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하시고 계속해서 문장 살펴보도록 할게요. そして私が好きな料理の本も多いです.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요리책도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제 괄호가 제시되어 있고 마지막 문장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 괄호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문항은 반드시 출제되는 접속사를 물어보겠구나 라는 사실을 염두하고 계셔야 합니다.
접속사란 문장과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하는데요. 빨리 뒷문장을 읽어봐야 선택할 수 있겠네요. 홍와 이츠모 에키노 치카쿠노 홍야데 가이마스. 책은 항상 역 근처 책방에서 삽니다. 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책은 늘 항상 이곳에서 사고 있어요.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미나상와 스키나 홍야가 아리마스까? 여러분은 좋아하는 서점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빈칸에는 때문에, 그래서 라는 인과를 설명할 수 있는 1번 다까라 라는 접속사를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말로 그래서 라는 소레데 라는 접속사도 있으니 유의어로 같이 암기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접속사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2번 네와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라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3번 소레까라 라고 한다면 열거 혹은 순서를 나타내므로 그리고 나서 라고 해석하면 좋습니다. 4번 데모 라고 한다면 하지만, 그러나 라는 역접을 나타내니 반드시 이번 기회에 정리해 두시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문법 문항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독해 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해도 3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단문 독해, 두 번째는 중문 독해, 세 번째는 정보 검색이라는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네, 정보 검색이란 그렇죠. 내가 필요한 내용들을 발췌해서 찾아볼 수 있는 포스터 혹은 안내문 등등 혹은 다이어리나 스케줄표 같은 것들이 제시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질문부터 먼저 읽고 독해 지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팁인데요. 보통 독해 문제를 풀다 보면 많은 학습자 분들께서 선생님, 저는 독해를 풀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허비됐어요. 혹은 시간이 모자랐어요. 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것은 우리가 첫 줄부터 열심히 성실하게 꼼꼼하게 해석해 내려가는 이런 습관 때문에 빚어진 문제점입니다. 반드시 질문을 먼저 읽고 내가 필요한 정보가 나오는 문장이 나올 때까지는 그저 커다란 줄거리로서만 이해해 가는 그런 유도리 있는 여유 있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질문 먼저 읽기 유념하시면서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문 독해가 되겠습니다. 네, 문장이 매우 짧은데요. 그림도 제시되어 있으니 함께 병행해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할까요? 이마노 헤야와 도레 데스 까? 지금 방은 어느 것입니까? 4개의 그림 중 어느 것입니까? 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해당하는 그림에 표시를 해 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스타트합니다. 와타시노 헤야니와 테이블가 히토츠라고 했네요. 테이블이 한 개 있는 그림에 체크를 해보면 1번, 2번, 3번, 4번 모두 해당이 되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이스가 후다츠, 의자가 2개라고 했습니다. 역시 1번, 2번, 3번, 4번 모두에 해당되기 때문에 빨리 세 번째 단어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혼다나가 히토츠 아리마스. 책장이 한 개 있습니다. 라고 했네요. 따라서 책장이 2개 보이는 1번, 2번은 정답에서 제외시키시고 지금부터는 3번과 4번에만 눈을 두시면서 나머지 문장을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홍가 닭상 아리마스카라. 바로 이 닭상
책상이라는 부사가 결정적인 힌트인데요. 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기 혼다나가 호시데스, 큰 책장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3번이 그렇죠. 책이 굉장히 많이 있고 작은 책장이기 때문에 좀 더 큰 책장을 갖고 싶습니다 라는 이런 희망에 부합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3번 고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이렇게 단문 독해를 지나 중문 독해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넘어가기 전에 좀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2번 단문 독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질문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今朝私は学校へ行く前に何を食べましたか? 오늘 아침 나는 학교에 가기 전에 무엇을 먹었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네, 포인트는 바로 학교에 가기 전입니다. 학교에 가기 전에 무엇을 먹었습니까? 자, 그러면 학교에 가기 전까지의 상황에만 집중하면서 지문을 독해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줄, 私は毎朝ご飯と納豆かパンと卵を食べて学校へ行きます라고 했네요. 첫 번째 문장의 포인트는 바로 마이아사가 됩니다. 나는 매일 아침이라고 시작되는 이 긴 문장은 평소의 나의 루틴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질문에는 결정적인 힌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밥에 나또라는 그런 밥 종류라던가 혹은 빵이랑 달걀을 먹는 양식 종류라던가 이런 것들을 먹는구나 라고 대충 커다란 줄거리만 이해하고 빨리 세 번째 줄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개사. 그렇죠. 오늘 아침이라는 단어가 결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문장이기 때문이죠. 개사와 나니모 타베마생 데시다. 오늘 아침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문장도 읽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혹시 조건이나 함정이 있을 수 있으니 빨리 속독해 보도록 할까요? 바나나を学校へ持ってきました. 바나나를 학교에 들고 갔습니다. 오키타 시간가 오소카타 카라 데스. 일어난 시간이 늦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고 있네요. 바나나를 들고 학교에 가긴 했지만 오늘 아침에 일어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론은 오늘 아침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는 3번만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이 글을 끝까지 읽은 학생분들께서 선생님 4번에 바나나오 타베마시다는 정답이 될 수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바나나를 언제 먹었는지, 오전에 먹었는지 혹은 오후에 점심과 함께 몰아서 많이 먹었는지 등등의 정확한 행동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질문에서 물어본 가코니 이쿠 마이니 학교에 가기 전에 라는 이 조건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나니모 타베마생 데시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라는 결론만이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네, 질문을 먼저 읽고 독해짐으로 넘어가면 내가 집중해서 파악해야 하는 문장이 보다 뚜렷하게 보이실 겁니다. 따라서 그 외에 다른 지문들은 함정이 될 수 있으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줄거리를 파악하는 정도의 선으로만 여유 있게 읽어가시는 그런 방법, 그런 해법을 연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중문은 바로 이런 단문이 2배 정도 긴 그런 제시문이 등장하므로 여러분들이 같은 방법, 같은 해법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면 좋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개의 지문에 2개의 문항이 제시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그렇죠. 정보 검색 문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보 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독해에 들어오면서 반드시 질문 먼저 읽어주세요 라고 강조드렸는데요. 역시 질문을 읽고 그리고 정보 검색이니만큼 내가 필요한 그러한 어떠한 시간 혹은 조건 혹은 준비물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한 후 해당 단어에 밑줄을 그어 가는 형식으로 독해를 지문을 읽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질문. 아라키야 데 토이레토 페이퍼 또肉と野菜を同じ日に買いたいです。いつが安いですか? 라고 묻고 있네요. 제가 천천히 읽은 세 개의 단어가 바로 조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토이레토 페이퍼, 즉 화장실 휴지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니쿠, 고기죠. 세 번째는 야사이, 채소가 되겠습니다. 고기, 채소, 화장지, 바로 이 세 개의 준비물을 우리는 어떠한 조건에서? 그렇죠. 야스이라는 형용사의 동그라미를 그으시면서 반드시 싸게 살 수 있는 이 조건 하에 세 개의 준비물을 챙기겠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시되어 있는 전단지, 홍보물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홍보물 전체에 세 개의 표가 있는데요. 이 세 개의 표에 모두 야스이, 야스이, 야스이라는 조건이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화장실 종이, 고기, 그리고 채소 이 세 개의 어휘에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밑줄을 그어 가시면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표에서는 바로 토이레토 페이퍼가 보이고 있습니다. 토이레토 페이퍼, 즉 화장실 종이를 싸게 살 수 있는 날짜를 체크해 봤더니 6월 11일부터 14일까지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날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체크해 두시고 두 번째 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표에는 우리가 원하는 화장지, 그리고 고기, 그리고 채소의 어휘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표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읽고 해석하고 찾으려는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시간 절약을 위해서 과감하게 두 번째 표는 눈길을 주지 않고 세 번째 표로 넘어가시는 것이 바로 문제 푸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요령이 되겠죠. 자, 지금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고기와 채소 단어의 밑줄을 그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에는 해당 단어가 없고요. 두 번째 줄엔 바로 고기와 채소 모두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는 채소라는 단어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기를 싸게 살 수 없는 날이에요. 따라서 고기와 채소를 동시에 싸게 살 수 있는 두 번째 줄의 요일을 살펴봤더니 수요일과 목요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화장지를 싸게 살 수 있는데 특히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고기와 채소도 함께 같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수요일, 목요일이라는 요일이 적혀져 있는 2번이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6월 13일 수요일도 14일, 그렇죠. 14일 목요일이라고 적혀 있는 2번을 정답으로 모두 골라내셨나요? 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독해는 반드시 질문부터 읽어라. 질문을 먼저 읽고 내가 필요한, 내가 반드시 얻어내야 하는 정보에 집중한다 라는 관념을 반드시 가지시고 시간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문항 살펴봤는데요. 네, 언어지식, 독해, 그리고 그렇죠. 청해는 우리가 같이 살펴보진 않았지만 대신 문법에 집중해서 문항들을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되고 어려워만 보이는 시험지이셨겠지만 제가 드렸던 여러 가지 포인트 그리고 팁을 기준 삼으신다면 일본어로 쓰여져 있는 퀴즈구나 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셨을 텐데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한자는 반드시 쓰기 연습 열심히 해주시고 어휘를 외울 때도 하나의 어휘를 단편적인 의미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대화문으로서 유의어 혹은 반의어들을 세트로 외워가시는 습관을 반드시 들여주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 분들 시험에서 파이팅 하시도록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늘 응원하도록 할게요.